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뉴스를 조목조목 파헤쳐보는 따져봅시다 시간입니다. 요사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인 만큼 이 최순실 게이트가 우리나라의 정치판에 미치는 영향, 이거 뭐 말할 것도 없고 나라의 운명조차도 결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이 최순실 게이트 문제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 거국내각 문제. 네. 사실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친박 비박이 이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막상 그 거국내각을 야당이 원하는 대로 받자 이렇게 하니까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이 화들짝 놀라는 모양새가 돼서 또 조건을 많이 내걸고 있어요. 결국은 이 정권 이양을 하는 쪽으로, 그런 쪽이면 우리가 거국내각 받겠다, 아마 이런 취지인 것처럼 들려서 다시 또 정치판에 이것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먼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배재정 전 의원님, 네. 제가 의원이라고 앞으로 호칭을 그냥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뭐 야권이 입장을 바꿨다는 말 자체에 별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입장 바꾼 것 없다? 아니,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신 게 뭡니까?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 우리나라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거지, 그 권력을 최순실 씨한테 위임한 적이 없거든요.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국정을 사실상 망가뜨리신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그러면 거국내각을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뒤에서 다 조정하시고 총리부터 뭐 내각까지 다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형태로 거국내각을 한다면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거국내각이 되겠습니까? 그건 국민들이 저는 용납하실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새누리당이 뭐 야권에서 이 제안한 걸 우리가 받았는데 뭐 또 말 바꾼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일종의 프레임을 또 엎어서 좀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모양이 오히려 좀 보기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그런데 실제로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뭐 주도를 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분 얘기로는 이 박 대통령에게 국정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이제 반정이 성공했으니까 옥새 바쳐라 이런 것처럼 제 얘기는 들렸는데. 사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저는 조금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론조사 이야기들도 뭐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요. 하야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뭐 30%를 넘고 있고요. 탄핵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뭐 20%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사기관에 따라 조금씩 네, 다 그럴 수 있는 합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만 여론조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국민들의 여론에 조금만 귀를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뭐 당장 탄핵이니 하야니 이런 이야기들을 야권에서 오히려 잘 아시지만 그동안 입에 올리지 않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만큼 국정에 대한 상당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도 역시 조심스러운 것인데, 거국내각이 지금 하나의 어떻게 보면 타협안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국내각으로 가야죠. 예, 그 이상일 의원님. 그 방금 우리 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스스로 물러나라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한 30%가 꾸준히 넘게 나옵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많은 데는 뭐 40% 가까이까지 나오고요. 이걸 보면 참 저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대로 식물 대통령 아닌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당에서 그 거국내각을 받는 것이 야당과는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령 총리 지명을 누가 할 것이냐 문제인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이 여론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마음속으로는 대통령 탄핵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배재정 의원님 지적하셨지만 새누리당 입이 100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야당은 지금 진실규명이 먼저다, 거국내각은 차후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진실규명은 진실규명대로 하고 지금 국정이 표류하고 있고 지금 국난을 맞았기 때문에 이 국가 위기관리를 좀 같이 하자는 건데, 사실은 대통령, 지금 정부, 새누리당은 이 위기관리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자주 쓰셨던 말이 무신분립입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들 지금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듯이
지금 대통령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이 국정 위기 관리 야당이 도와주셔야 되고 야당이 보다 주도적으로 해주셔야 이걸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보는데 10월 26일 날 문재인 전 대표께서 제일 먼저 거국내각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당적을 이탈하고 거국내각을 하시면 우리도 돕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새누리당에서 반대가 많았고 청와대는 지금까지도 부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 국민의 뜻을 인식을 하고 여론을 의식해서 거국내각 받자고 했는데 이제 어제 추미애 대표는 정말 오물 같은 곳에 왜 집을 짓느냐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우리 문재인 전 대표 거국내각 다시 이야기하시면서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이야기 하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 문제는 새누리당에서 먼저 총리 함자를 이야기한 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리를 정말로 여야가 협의든 합의든 정말 이 위기를 관리하실 수 있는 분을 청구해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그 총리가 강요 제청권을 행사를 해서 정말 어떤 강요도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훌륭한 분이 만약에 됐다 하면은 야당도 적극 협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는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서로 의논을 해가면서 이거 풀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서로 이렇게 시비를 걸고 하는 거는 좀 소모적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의견도 일치하는지 국민들께서 좀 거기에 좀 그 점은 제가 다시 묻겠는데요. 우선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표, 이 문재인 그 대권 주자가 돼서 그런지 사실 문재인 대표의 말에 그 무게가 많이 실립니다. 근데 그분 얘기가 이 정권을 완전히 넘기고 손을 떼라.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총리에게. 그런데 이것이 헌법학자들 시각에서는 명백한 위헌으로 보인다. 이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우선 이걸 당의 입장은 아니다. 당 후보군의 얘기를 당의 입장으로는 생각하지 말아달라.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선긋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뭡니까? 지금 계속해서 의원총회를 하면서 사실상 당론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아직까지 있고요. 당론은 없다. 네, 당론이 없다기보다는 많은 의원님들이 또 거국내각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하야나 탄핵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지금 계셔서 좀 그만큼 비상한 시국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실 헌법학자분들의 말씀을 얘기하셨지만 거국내각 자체가 지금 어떤 정치 법상으로는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일어난 일이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권력을 사인에게 이렇게 위임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한 일이고 그래서 위헌 논란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거국적으로 우리가 이 해법을 어떻게 찾아 나가야 하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거국내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헌법의 틀 안에서 거국내각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지금 문재인 대표도 법률가입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 얘기는 석고대죄 그리고 총리에게 국정이양을 하고 또 국회가 총리를 지명하고 그것까지는 우리 헌법에 국회가 총리의 임명에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다 손치더라도 총리가 강요를 지명해라. 이 문제하고 그리고 새 총리에게 국정을 완전히 이양해라. 요 두 문제는 제가 보기로는 헌법 위반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정세균 의장실에서 다른 두 당의 원내대표 계신 자리에서 이제 한바탕 퍼부으시고 나오셨잖아요. 그게 아마 감정이 좀 폭발된 상황인데 그리고 오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하야라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빙 돌려서 하느냐 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사실상 하야를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특히 어제 문재인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건 대통령께서는 국정에 아무런 관여할 이유가 없다. 다 손을 떼고 이제 총리한테 모든 권한을 넘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해서 정말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대통령 중심제
뭐 헌법이 채택하고 있고 우리 국민이 임기를 정한 대통령제를 지금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정말 뭐 국민의 지탄을 지금 많이 받고 있고 현실적으로 식물 대통령이 됐지만 그분이 하야를 하면 헌정 중단 사태가 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야까지는 야당이 공식적으로 말 안 하지만 이제 식물 대통령 만드는 상황이 됐는데 예. 이 문제는 이렇게 가기보다는 정말 여야가 좋은 분을 총리로 추천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 아닙니까? 총리 지명하는 건. 예. 그리고 국회에서 청문회하고 이제 인준 동의를 하고 그다음 그 총리가 강요 재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야가 또 좋은 강요를 찾을 수가 있는 건데 다만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이 강요까지 다 뭐 3당이 협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우리가 합의한 총리 선거하고 대통령 지명해서 그 총리를 인준해서 가자. 그게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전 대표 이야기인데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책임 총리죠. 책임 총리가 거국 내각성 이 내각을 이제 구성을 해서 이 내정을 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취지인데 뭐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아니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오해는 좀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시중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을 제가 전달하는 의미에서 제가 드린 질문인데, 근데 이번에 문재인 전 대표의 얘기를 두고 박지원 국민의당 위원장만 하더라도 이 월권인 아니냐,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추미애 대표만 하더라도 너무 좀 심한 독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말에 통쾌하게 생각하시는 많은 국민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주 최순실의 헌납한 4년이다. 아직까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데 지금 드러난 것은 문자 그대로 그 일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두고 교주 최순실에게 4년 동안 이 국가를 헌납한 셈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워요. 국민의당이 너무 이게 지나치게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러다가는,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러다가는 오히려 외인을 넓히는데 이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것이다. 고 생각을 합니다. 바깥에 계셔 보니까 어때요? 지켜보니까. 저는 그 앞에 말씀에 잠깐만 좀 첨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말씀하세요. 우선 책임 총리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동안 총리 어느 분도 본인이 책임 총리가 아니라고 한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들께서 정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책임 총리가 계셨습니까? 아니 근데 그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고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사실은 과연 그러면 지금 시스템에서 책임 총리제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쉽게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국민들의 회의가 있다는 걸 저는 우선 한번 짚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미애 대표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저는 그렇게 비판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야권의 전국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비판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비판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게 실제로 야권이 주춤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 또 그것대로 비판을 받는데 국민들께서 정말 지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에서 그나마 발언으로라도 국민들의 정서를 좀 대변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독설이라고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게 사실 정답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야당하기 참 어렵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말씀 그렇게 하니까 제가 지금 추미애 대표께서 하신 말씀을 화면에 다시 한번 좀 띄워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로지 최순실과 심령 대화를 했던 대통령. 한마디로 무서운 신정정치라. 사교의 교주 최순실의 헌납을 해온 지가 4년이 넘었는데 사이비 교주에게 요설의 자유를 허용해서 범죄자 집단 간의 입맞춤을 허용하고 이 거국 내각 논란이 분분하고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이 거국내각 쪽으로 합의가 되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청와대는 지금 이 자체적으로 차기 총리를 물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차기 총리에 힘을 실어주는 또 다른 책임 총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차기 총리 후보군 물망에 오른 김종인 대표가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다음 총리는 헬렐레한 사람이 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바로 실질적으로 책임 총리가 가능하냐는 얘기로 사실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권력자가 뭐 있는 상황에서 책임 총리를 뭐 자임하고 나서고 혹은 뭐 이 여야가 같이 만들어서 이 책임 총리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뜻이 뭐 당연히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느냐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앞서서 저는 항상 이제 우리가 기본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느냐가 정말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럼 대통령제 하의 이런 어떤 책임 총리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상 뭐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국민들이 가지시는 결국 거죠. 헌법상 원래 맞지 않는 얘기다. 네. 그리고 지금 남은 기간은 1년 4개월이나 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어떻든 박 대통령 지지도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네. 19% 하다가 14% 하다가 이번엔 10.4%. 물론 그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만 이 리서치퓨에서는 10.4%. 그리고 지금 디오피니언이라는 조사 기관에서는 10%가 무너졌어. 9.2% 이런 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네.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식물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오랜 정치부 기자 생활 하시고 또 정치부장 하시고 했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새누리당에게 만약에 정답을 가르쳐 주겠다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다 저는 내려놔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첫째 지금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0월 25일 날 사과를 하셨는데 그 사과는 매우 미진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더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동시에 청와대 비서실과 수석들이 총사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며칠 있다가 사실 이제 늦게 한 셈이고 이제 딱 2명의 수석만 지금 인선이 됐는데 그것도 지금 늦은 상황인데 내각 쇄신 여부는 아직 모르고요. 우리 새누리당은 지금 쇄신해야 되는데 쇄신을 안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첫째 대통령께서 지금 일주일 된 상황인데 정말 진정성 있는 진솔한 고백과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 이 수사에는 어떤 성역이 없다. 나도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도 밝히셔야 되고 거국 내각 구성을 위해서 입장을 내셔야 됩니다. 야당이 오해하지 않도록 총리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추천해 주십시오. 그 총리에게 강요제청권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새누리당이 인적 쇄신에 들어가야 됩니다. 새누리당 지금 지도부 국민의 신뢰 역시 그렇게 해야 그래도 국민들이 진정성을 받아들일 것 같고 야당이 더 이상 정치 공세하지 않고 야당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 정말 기회입니다. 야당이 지금 이 국난을 수습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야당은 수권 능력을 국민들이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야당한테 기회입니다. 야당은 오물 있는 곳에 왜 가느냐 이렇게 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 이상일 의원님 생각대로라면 그 아까 더불어민주당의 이 문재인 전 대표가 요구한 정권을 권한을 완전히 새 총리에게 이양하라. 이게 이제 5번째 조건이었거든요. 이걸 지금 새누리당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새 총리는 여야가 뭐 협의든 합의든 추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총리에게 실질적인 강요 제청권을 주는 건데 그 이후에 이제 강요들이 구성이 되고 내각이 구성이 되면 그 이후에 국정은 사실 총리 중심으로 가되 대통령과 협의해서 가는 체제가 돼야 되겠죠. 네. 지금 그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개헌론은 완전히 거꾸로 파묻혀 버렸습니다. 뭐 두 분 또 개헌에 대한 의견들이 다 있을 텐데 지금 야권에서도 원래는 또 개헌에 있어서도 제3지도를 얘기하면서 개헌을 주장하신 분이 많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번에 그 거국내각과 맞물려서 개헌론이 어떻게 되리라고 판단하십니까? 사실 이번에 그 거국 내각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뭐 이 책임 총리 감으로 뭐 새누리당 쪽에서 뭐 몇몇 분들을 이렇게 언급한 것이 아까 이상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그 의구심을 촉발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총리라는 이름으로 총리를 지명하고 나서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개헌론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전에 발표하셨던 대로 이런 이제 의구심을 야권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신데요. 사실은 대통령이 던지신 개헌론은 너무 이미 늦었던 것이죠. 지금 개헌을 실질적으로 이 국난 속에서 또 대통령 선거를 내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저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진즉에 대통령께서 그걸 수용해서 뭐 개헌이 블랙홀이다 이렇게 해서 거부하실 게 아니고 진정성 있게 반응을 하셨으면 뭐 착착 진행될 수 있는 문제였을 텐데 당장 위기가 오니까 돌파용으로 개헌을 내세웠다라고 국민들께서 다 생각하시고 계신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게 최순실 게이트, 뭐 사실은 박근혜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태블릿 PC 보도가 나오면서 개헌론이 완전히 묻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시 살리겠습니까? 그건 뭐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박근혜 게이트라는 이름의 그 명칭의 저작권은 제 얘기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제가 가장 먼저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앵커로서 그 말을 가급적 안 쓰려고 예를 말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마지막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새누리당의 지금 지도부 퇴진을 두고 비박과 친박의 갈등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지금 퇴진을 거부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또 중진들 이른바 원희룡, 김무성, 오세훈, 김문수, 남경필이 잠룡으로 불리는 그룹들이 모여서 또 사퇴를 촉구했거든요. 재창당 수순으로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해법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뭐 이정현 대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의 시선을 의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복심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또 홍보수석, 정무수석도 하셨고 당대표가 돼서 사실은 공당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특히 최순실 의혹이 나왔을 때 어떤 역할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무수석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 당 정말 부끄럽게도 국정감사 때 최순실, 차은택 씨 등등 관련자 한 명도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문제를 덮고 비호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한테 면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현 대표가 선장론을 이야기합니다. 뭐 순항할 때나 순항하지 않을 때나 선장을 끝까지 배를 지킨다는데 지금 그 선장을 우리 당에서도 믿질 못합니다. 지금 난파되기 직전인데 그 선장으로는 배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상황이 현실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 시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저희를 지도부는 일괄 사퇴하고 우리는 비대위 체제로 해서 정말 비대위 체제가 만들어주면 무슨 표현을 써서라도 모든 표현을 동원해서라도 그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께 사죄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 이 생각. 한 가지 말씀만 좀 짧게 좀 해주십시오. 드리고 싶은 게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2달만 버티면 된다라는 얘기를 한답니다. 저는 정말 그 말씀이 좀 섬뜩하게 들렸는데요. 뭐 그 말씀이 실제로 새누리당 안에서 나온 말씀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2달만 버티면 총리 대행체제로 갈 수 있다. 국민들께서 잊어버리시고 예컨대 재창당 수준이라는 게 저희가 많이 봐왔던 거지 않습니까? 이름 바꾸고 로고 바꾸고 물론 지금 아마 처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 저는 뭐 여야를 떠나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에서도 정말 진정으로 한골 탈퇴했으면 좋겠다. 저도 한 말씀 아니 그 다음 주에 나왔어요. 뒤에 또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실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두 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